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는 60쪽, 60쪽의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또 이 재래영문법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영문법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영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60쪽 상단부에 1번의 if 가정법, 2번 as if와 even if 등, 세 번째 wish 가정법, 네 번째 SWCM 가정법, 다섯 번째 상황적 가정법, 여섯 번째 if의 생략과 전이라는 이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래영문법의 내용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같은 제목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꼭 읽어보셔야 할 것은 그 아랫부분에 가정법에서 동사의 의미나 쓰임새는 앞장에서 설명했던 동사 2종, 4종의 성격이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법의 동사는 일반 문장의 동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다를 이유도 없고 달라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할 점은 if라고 하는 이 낱말 혹은 wish라든지 unless 이와 같은 몇 가지 낱말을 더 익히는 것 뿐이다. 만약 이 같은 가정법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면 동사 2종에 대한 원천적인 이 원리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생각하시고 다음 내용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의 if 가정법. 여기에는 크게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기본형이 동사 현재형과 과거형이죠. 그래서 가정법에서도 현재 과거로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법 현재 여러가지 외문을 보겠습니다. 1번 If it rains tomorrow, 만약 내일 비 온다면 I will stay at home. 여기에 rain은 동사 현재형으로서 미래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I will stay에서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아니죠. 주어의 의사를 나타내는 혹은 추측의 의미도 담겨있는 그런 조동사가 아닙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그대로입니다. 2번 외문 If it rains in New York now, 지금 만약에 뉴욕에 비가 오고 있다면, 비 온다면 We have to stop our plans.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외문 3번에 생략했습니다. 이 책자는 축소 요약판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호나 번호의 연결이 끊어질 때가 있다고 앞에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4번 외문 If she is coming now, 만약 그녀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면 비동사 is가 입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고 있는 중이라면 이렇게 번역되죠. She will arrive soon. 그녀는 곧 도착할 것이다. 이게 will은 미래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will shall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를 나타내는 일반 동사는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동사 현재형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고 현재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조동사 will에 대해서 미래 시제라는 그런 관념을 당장 버리세요. 그러한 재래의 관념 때문에 가정법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번처럼 이 같은 문장에 대해서는 재래영문법에서는 현재 진행 시제라고 말하죠. 그러면 가정법에서 제시되었던 재래영문법은 가정법 현재 진행 시제라는 게 있었습니까? 재래영문법이 제시한 가정법의 시제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미래밖에 없었죠. 가정법 현재 완료도 없었고 현재 진행도 없었고 미래 진행도 없었으며 완료 진행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래영문법은 12가지 시제를 제시해놓고 가정법에서는 단지 4가지만 제시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5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If she is coming tomorrow, 만약 그녀가 내일 온다면 She cannot see me here. 그녀는 이곳에서 나를 볼 수 없어요. 이 책의 앞장에서 보았던 동사 2종, 4종에 대한 원리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6번 외문 If she is going to go there, 만약 그녀가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She has to prepare many things. 그녀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8번 외문 If your work is finished, 만약 당신의 일이 끝난 상태이라면 You can go out. 당신은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는 나가도 좋습니다. 9번 If you have,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finished your work. 당신의 일을 끝마친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즉 완성시켜 놓았다면 이 말이죠. You must have worked hard.
당신은 열심히 일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재래 영문법은 가정법 현재 완료라는 것이 없죠. 방금 이 9번의 예문은 재래 영문법이 말하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문장은 재래 영문법의 가정법에는 없는 것이니까 틀린 문장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영영사전을 펼쳐봐도 if라는 낱말과 함께 재래 영문법에서 말했던 완료 시제, 진행 시제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영사전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않고 그래서는 물론 안 됩니다. 그 다음 11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If you will start in this rain, 만약 당신이 이 비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 비를 맞으면서 출발하고자 고집한다면, I will let you alone, 나는 너를 내버려 두겠소. 홀로 내버려 두겠다, 말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조동사 will은 앞장에서 말했던 조동사의 will 그대로입니다. 주측의 의미와 주어의 의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 13번 외문, Let me know, 알려주세요. If you are coming, 당신이 오고 있다면, 오게 된다면 이렇게 번역하세요. 만약에 당신이 온다면 연락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if의 의미를 갖다가 살짝 바꾸어서 당신이 올지 아니 올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번역해버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if라는 낱말이 원천적으로는 만약이라는 뜻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전이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4번 Let me know, 알려주세요. If he's coming now, 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또는 만약 그 사람이 지금 온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정영문법 61쪽부터 보겠습니다. 61쪽에 가정법 과거 동사를 크게 2종 4종으로 보았을 때 가정법에서는 동사 2종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별도로 두고 현재형과 과거형만으로 가정법의 모든 외문들의 의미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사 2종 4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 여러가지 외문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1번 외문을 보죠. 61쪽입니다. If it rained yesterday, 만약 어제 비 왔다면 The ground would be muddy now. 마당은 지금 진흙투성이일 텐데, 가정법이 아닌 일반 문장에서의 동사 과거형은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2번 외문 If it rained yesterday, 만약 어제 비 왔더라면 It will not rain tomorrow, 내일은 비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3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If it rained yesterday, 어제 만약 비 왔더라면, 물론 재래 영문법에서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은 had 플러스 pp의 형태를 써야 한다고 하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had 플러스 pp의 형태로 쓸 것인가 아니면 동사 과거형 그대로 쓸 것인가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황이론 및 취사 선택이론에 따라서 그 상황에 잘 어울리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번 어제 비가 왔더라면 We would have stayed at home. 우리는 집에 머물렀을 텐데, 여기 3번 외문에서 had rained 이것을 사용하느냐 그냥 rain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장 전체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만약 had를 사용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rained는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선과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 분사 rained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완료된 동작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발생한 동작이죠. 그래서 if it had rained yesterday 이 말은 어제 비가 와버린 상태였더라면 이미 비는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집에 머무르는 것은 비 오고 난 다음이 되겠죠. 그러나 단순히 과거형 rained를 사용하여 if it rained yesterday 이렇게 한다면 어제 비가 왔더라면 우리는 집에 있었을 텐데 비가 오는 것과 집에 있는 것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 이와 같이 had rained를 사용하느냐, rained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상황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말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외문을 보겠습니다. If it had not rained yesterday, the road would not have been so muddy.
도로가 그토록 진을투성이는 아니었을 텐데. 여기에서도 과거분사 레인드는 선과거 동작이 되는 겁니다. 과거 시점, 즉 헤드라고 하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비는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로는 진을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재래영문법에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한 설명은 정말 무모한 설명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말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법을 적용했다면 우리는 당장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영어에서 만약에 어제 뉴욕에 비가 왔더라면 내가 지금 한국에 살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이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그건 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제 뉴욕에 실제로 비가 왔는지 아니 왔는지 나는 아직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해본 것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서 어찌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또한 그 재래영문법에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치라 하는 그런 문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번 외문을 보죠. If he arrived now, 만약 그가 지금 도착했다면 여기 arrived는 분명히 과거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now 하는 말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중에서도 1초 전이나 1분 전에 과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말에서처럼 그가 지금 도착했다면 그 다음 he will open the door, 그는 문을 열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도착했는지 아니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도착하는 장소가 여기냐 아니면 거기냐에 따라서 확인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하여 현재 사실의 반대라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If she was sleeping at that time, 만약 그녀가 그 당시에 잠자고 있는 중이었다면 혹은 잠자고 있었더라면 It is sure that 이하는 확실하다 이 말이죠. that 이하가 뭐냐면 she didn't see the scene, 그녀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은 확실하다. 만약에 이런 말을 재래영문법에서처럼 직설법으로 고쳐라 해가지고 그녀가 그 당시 잠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것이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정법에서 나오는 동사는 일반 문장에서의 동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동사 2종 4종에서 설명했던 그 이상의 설명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If he worked hard last year, 그가 만약 지난해에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he may pass the coming exam, 아마도 그는 다가오는 시험에 합격하게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이루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장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worked는 과거 동작이며 pass, 합격하다는 말은 미래 동작, 미수 동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8번 외문을 보죠. If he worked hard, 그가 열심히 일했더라면 혹은 공부했더라면 he might have passed the exam last year, 그는 지난해 있었던 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이 문장에서 괄호 속에 헤드를 써도 그만 쓰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합격하기 때문에 이 문장의 상황적으로 볼 때는 worked란 말이 past라는 말보다는 선과거 동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had worked를 쓰게 되면 이 worked가 선과거 동작임이 더욱 명백해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 9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If I had the book now, 만약 내가 그 책을 가졌다면, 지금 그 책을 가졌다면, 그 다음 he may come to borrow it at once, 그는 당장 그것을 빌리러 올지도 몰라. 자, 여기 had라는 과거 동사 대신에 have, 현재형을 쓴다고 하여 잘못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have를 쓴다면 내가 만약 지금 그 책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가진다면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 다음 10번 If I had much money now, 만약 내가 지금 많은 돈을 가졌다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I could buy a car, 나는 자동차를 살 수 있을 텐데, 여기 조동사 could에 대해서는 조동사 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번 외문 If I had much money last year, 만약 내가 작년에 많은 돈을 가졌더라면 I could have bought a car, 나는 자동차를 샀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 작년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더라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동작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had, 다시 말해서 괄호 속에 had를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의 12번 외문.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에 새였더라면, 새로 태어났더라면 이 말이겠죠. 여기 비동사 과거를 썼는데 기수 동작으로서 이미 결정된 사실, 이미 발생해버린 동작에 대해서 가정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형을 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뒤에 I could fly to you, 나는 그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조동사 could에 대해서는 앞장에 조동사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가정법 would, should, could, might를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 13번 외문. If I had been a bird, 만약 내가 새로 태어난 상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혹은 새로 태어난 상태였더라면, 이 말은 벌써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 뒤에 말을 보십시오. I could have flown to you, 나는 당신에게 날아가 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다시 말해서 날아갔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If I were rich, 내가 만약 부자라면, 내가 지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부자가 된 몸이라면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were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기수 동작이죠. 이미 발생한 동작, 기정사실임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I should help the poor,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그 다음 15번. If I had been rich, 내가 여기서는 이 had라고 하는 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부자였었더라면 I should have helped the poor,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어야 하는 건데. 그 다음 16번을 보겠습니다. If his work was finished earlier, 여기 was 과거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일찍 그의 작업이 끝마쳐진 상태였더라면 he might have gone out, 그는 외출을 했을지도 모를 텐데. 17번. If his work had been finished earlier, he might have gone out. 여기 16번이나 17번은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16번의 was를 17번에서는 had been으로 바꾸었을 뿐이죠. 그의 작업이 끝마쳐지는 동작은 어차피 선과거 동작이 되겠죠.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여기 to rise라고 하는 부정사를 부정사의 원리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해야 하는 것,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태양이 서쪽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라면 결국 이 말은 서쪽에서 떠오른다면 이렇게 되겠죠. I would change my mind,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물론 이 말을 부정문으로 해서 I would not change my mind라고 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그 다음 19번. If I were to be young again,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이라면, 여기 to be라고 하는 이 부정사는 장차 발생할 동작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젊어지기라도 한다면 I would work really hard,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겠노라. 그 다음 20번을 보겠습니다. If he should die, 그가 만약에 죽기라도 해야 한다면 What should we do,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should라는 조동사의 원서적인 의미, 뭐뭐 해야만 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문장 전체의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되겠습니다. 21번. If you should fail again, 만약 네가 또다시 실패라도 해야 한다면 What would you do, 너는 어떡할래? 이상 몇 가지의 예문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f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는 이 조건절에는 재래영문법이 말하던 동사 시제 12가지가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동사 2종 4종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단지 비동사 과거형 were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법에서 좀 색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동작의 발생 시점이라는 견지에서는 다른 동사들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기 62쪽 아랫부분에 참고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참고표를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영어 시험에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치라 하는 그런 문제는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됩니다. 그 다음 63쪽에 wish 가정법을 보겠습니다. wish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가정법이라는 말을 이용해 본 것이지, 사실은 구태여 가정법이라는 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wish는 바란다, 소망한다는 말이죠. 자, 1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I wish that, 나는 that 이하를 바란다. that 이하라면 좋을 텐데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that 이하가 뭐냐면 I were a bird, 내가 새였더라면 좋을 텐데, 여기 were 대신에 물론 was를 써도 괜찮습니다. 비동사 과거형으로서 기정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기수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새로 태어난 몸이라면 좋을 텐데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장차 새가 된다면 좋을 텐데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을 써서 기정사실에 대한 어떤 가정을 나타낸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예문 I wish I would do so, 내가 그렇게 한다면 좋을 텐데, would도 역시 will의 과거형이죠. 3번에 I wish I had bought it, 내가 그것을 샀었더라면 좋을 텐데. 이 문장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사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명백히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말을 직설법으로 고쳐라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사지 않아서 유감이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모든 wish가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wish가 나오는 문장을 가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직설법으로 고쳐라 하는 그런 것이 학습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법의 문장은 가정법 그대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직설법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벌써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퇴색되는 정도가 아니고 위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4번 I wish there were no such things as exams. 시험과 같은 그런 일이 없다면 좋을 텐데, 시험이라는 것이 없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5번에 I wish I knew what is happening here, there. 여기에 knew라고 하는 이 과거형은 이미 발생한 기수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 자, 그 다음 6번 She wished, she had stayed at home. 여기 wished가 과거니까 소망했다, 바랬다 이 말이죠. 무엇을 소망했느냐, 바랬느냐 하면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를. 여기 stayed는 wished보다 선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집에 그대로 머물렀었더라면 하고 바랬다 또는 머무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번역되겠습니다. 7번에 I wish he arrived there now. 나는 그 사람이 지금 그곳에 도착했기를 바란다. 물론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4쪽에 SWCM 가정법으로 보겠습니다. should, would, could, might를 간단하게 SWCM이라고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법이라기보다는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하는 이 조동사에 대한 학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38쪽 조동사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외문 You should see the movie. 너는 그 영화를 봐야 하는 거야. 보는 게 더 좋아.
그 뒤에 if you like 혹은 이와 비슷한 말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2번에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너는 그 영화를 봤어야 하는 건데. 이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You should have까지 번역하면 너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가 되겠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면 seen the movie. 그 영화를 보았던 경험. 이 말이 결국은 그 영화를 봤어야 하는 건데 라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I would help you. 나는 당신을 도와줄 거야 혹은 도와줄 텐데. 그 다음 7번 의문을 보세요. Could you please lend me $5? Can you로 묻는 것보다는 could you로 묻는 것이 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겸손한 정중한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5를 빌려주실 수 있을런지요. 그 다음 8번에 He could have finished it sooner. 그는 보다 더 일찍 그것을 끝마치려면 끝마칠 수도 있었는 건데. 그 다음 9번 This medicine might cure your cough. 이 약이 당신의 기침을 치료할지도 몰라. 12번 A true friend would not have said so. 참된 친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상황적 가정법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SWCM 가정법이나 상황적인 가정법에 대해서는 가정법이라는 낱말을 곧이어 생각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하는 이 조동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여기 상황적 가정법에서는 또 다른 여러가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또는 이 부정사라든지 이 같은 낱말 또는 간소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그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번 예문을 보세요. Work hard, 열심히 일하라. And you will succeed.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2번에 work hard, 열심히 일하라. 오와.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fail. 실패할 것이다. 여기 오와 not라는 말에서 not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3번에 unless you work hard. 여기는 unless라는 낱말 그 자체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낱말 자체에 대한 이해 이상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you will not succeed.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4번에 but for the sun. 이 말은 간소화 현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 덕분에 망정이지 nothing could live. 그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거야. 다시 말해서 태양 덕분에 망정이지 태양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의미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5번엔 but for your advice. 너의 충고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I should have failed. 나는 실패했을 거야. 이 말이 결국은 너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나는 실패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도 어떤 긴 말이 간소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당신의 충고 덕분에 나는 실패를 하지 않았다. 결국 but for라는 말이 그러나 for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그런 의미를 지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but for 이 말을 가정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but라는 의미와 for라는 의미를 최대한 그대로 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소 이론을 따르자는 것이죠. 그 다음 6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We cannot live. 우리는 살 수 없다. Without water. 물 없이. Without는 with의 반대죠. with는 뭐뭐를 가지고 without는 안 가지고 없이 이러한 뜻이니까. 7번 We can live. 우리는 살 수 있다. Without water. 물 없이. 결국 without를 가정법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without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주라 하는 것이죠. 별표 예문을 보세요. They spent 3 days. 그들은 3일을 보냈다. Without water. 물도 없이. 그 다음 8번 We c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우리는 보다 더 일찍 그것을 끝마칠 수도 있었는 건데. With your help. 너의 도움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could have finished. 이 말이 끝마칠 수도 있었는 건데 사실은 끝마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결국 with your help라는 말은 당신은 도움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별표를 보시죠. We have finished it early. 우리는 그것을 일찍 끝마쳤다. With your help. 너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너 도움을 가지고서. 결국 아래 위 두 문장에서 with your help의 원소적인 의미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느 쪽을 번역해도 당신의 도움으로 당신의 도움을 가지고서 이렇게 번역되지요.
결국 첫째 문장에서는 당신의 도움으로 그것을 더 일찍 끝마칠 수도 있었는 건데, 또 하나는 당신의 도움으로 그것을 일찍 끝마쳤다. 당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되죠. 이 말이 결국 상황에 따라서 하나는 당신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끝마칠 수도 있었는 건데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는 도움이 있었으니까 끝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죠. 그 다음 9번을 보죠. To hear him speak English. 그가 영어를 말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You will take him for American. 당신은 그를 미국인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혹은 미국인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10번 Turning to the left. 왼쪽으로 돌아 You might have found the post office. 당신은 우체국을 발견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turning to the left는 왼쪽으로 돌았더라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죠. 11번 Born in better times.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나 His life would have been successful.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었을 텐데, 문장 전체 상황을 볼 때 born in better times라는 말은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번에 Suppose You saw her. 당신이 그녀를 보았다고 한번 가정해보라. 가정한다면 What would you say? 뭐라고 말할 텐가? Suppose 이 자체가 뭐뭐를 가정해보다, 추측해보다 이런 뜻이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될 뿐입니다. 13번째 Grant that it is true.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번 가정해보라. 역시 grant도 뭐뭐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주다, 가정해두다 하는 말이 되겠어요. It doesn't concern me. 그것이 나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 손친다 하더라도 나와는 관계없다. 이런 말이죠. 14번에 Providing that it is fine tomorrow. Provide라는 말은 뭐뭐를 공급하다, 마련하다라는 뜻이죠. 이 문장에서 that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하느님이 마련해준다면, 결국 내일 날씨가 좋다면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그 뒤에 we go camping. 우리는 캠핑 간다. 15번 I am busy now. 나는 지금 바쁘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I could go with you. 너와 함께 갈 수도 있을 텐데. Otherwise 자체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뜻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16번에 We will put up our picnic. 우리는 소풍을 연기할 것이다. In case it rains. 비가 오는 경우에. 이 case가 경우가 되겠죠. 뭐뭐 하는 경우에 할 때 in case. 17번 Once you have made a promise. once 이 자체가 일단 뭐뭐 한다 하면, 뭐뭐 했다면 이렇게 번역되는 거니까요. 당신이 일단 약속을 했다면 you should keep it. 그것을 지켜야 한다. 18번째 There is hope.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As long as there is life. 생명이 있는 동안은, 혹은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다음 마지막 19번째 I will do it. 나는 그것을 할 것이요. On condition that라는 가정, 조건 하에 You help me.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데, on condition that 이 자체가 뭐뭐라는 조건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상황적 가정법이라 하는 것은 어떤 낱말의 원서적인 의미와 문장 전체의 상황적인 의미를 연관시켜 줄 때 뭐뭐 한다면, 뭐뭐 했다면 이라는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가정법이라는 말을 써본 것이지,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이 문법 용어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65쪽의 if의 생략과 정의를 보겠습니다. if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약에라는 뜻인데, 이것이 때로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 하건 말건, 이건 말건 이렇게 색다른 의미로 이렇게 뜻이 바뀌죠. 이럴 경우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whether라는 낱말과 혼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재래형 문법에서도 많이 봤지만은 whether 뒤에는 or와 not를 쓸 수 있는데 if 뒤에는 or와 not를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같은 문법적인 설명을 무조건 외운다는 것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if의 자체가 가진 이 본연의 의미,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그런 공식을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 난을 만들어 본 것인데, 몇 가지 예문을 연결고리에 따라서 보도록 하죠. 1번에 tell me. 자, 나에게 말을 해달라. If you want my help. 만약 네가 나의 도움을 원한다면.
여기에서 if는 만약에라고 번역해도 되겠지만 네가 나의 도움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말해다오,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 되겠죠. 결국은. 또 2번 예문을 보죠. I don't mind.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If you like me. 만약에 네가 나를 좋아한다 해도. 이 상황에서 이 말도 결국은 네가 나를 좋아하건 말건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if가 결국 하건 말건 이건 말건 이런 뜻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3번 I doubt. 나는 의심한다 이 말이죠. If he can do it. 만약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 말을 우리말답게 따듬는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f가 인지 어떤지. 결론적으로 if의 원소적인 의미는 만약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인지 어떤지 하건 말건 이렇게 번역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문을 또 보겠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 괄호로 번호가 되어 있죠. 괄호 1번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If you can swim. 당신이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if 본래의 의미는 만약에라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뒤에 or not라는 말이 나오기에는 어울리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혹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은 아주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 다음 괄호 2번原문처럼 I don't know if you can swim or not. if 뒤에 or not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결국 제 말씀의 요지는 if 뒤에 or not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if라고 하는 이 낱말 자체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or not라는 말이 나오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 3번의 예문에서도 I don't know if or not you can swim, 이러한 표현도 곤란하죠. 이에 비해서 이 whether,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이 whether는 or not를 써도 무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5번처럼 I don't know whether you can swim or not. 당신이 수영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 말을 6번에서처럼 whether or not you can swim,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다음 4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Do you mind? 당신은 싫어합니까? If I smoke here. 만약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운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말에 대해서 yes라 하면 피워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면 나는 싫어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if의 원소적인 의미, 만약에 라는 뜻을 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담배 피워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5번 What if I fail? 만약에 내가 실패한다면 what? 이 what라는 낱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what? 뭘 어떡하란 말인가? 문제될 게 뭐야? 이 같은 의미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실패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어. 이와 같이 전혀 상반된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what if I fail? 이 말의 원소적인 의미는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정법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제시했던 이 원소 이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사 2종 4종의 각 낱말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if라든지 wish, unless, otherwise, without 이 같은 낱말들의 원소적인 의미,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가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